오늘의 또 다른 주요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과 국경경찰이 오늘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마을 푸스라, 즉 나블루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세운 불법 전초기지를 철거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분해 계획이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자 수십 명의 이스라엘 활동가들이 전초기지를 지지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건은 팔레스타인 가정집 한 채를 일시적으로 점거하고 또 다른 집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이는 몇 주 전 인근 다른 마을에서 있었던 비슷한 형태의 팔레스타인 주택 불법 점거에 이은 일입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에 의한 도발적인 행위가 급증하고 폭력 사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니엘라 바이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알라 정착촌 운동의 대표이자 그곳 케두밈의 전 시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스라에서의 행동은 승인되지 않았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민간인과 모든 보안 요원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모두 어린 소년들, 젊은 남성들, 아마도 10대들로 보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의하는 테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행동을 정당화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쿠스라 근처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랍인들에게 점령당한 지역을 두고 계속되는 전투입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오슬로 협정은 아랍인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소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정부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개방되어 유대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BC 구역 분할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오슬로 협정의 분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ABC 구역은 애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구분에도 불구하고 C 구역에서 재산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아랍인들입니다. 정착민의 젊은 세대가 하는 일은 미래의 정착촌 개발을 위해 정부 소유지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아랍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을 자기 마을을 위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 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요. 이 땅이 그래서 분쟁 이것은 지역이라는 건 계속되는 의심의 여지가 갈등입니다. 없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분명히 분쟁 지역입니다. 저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대감이 전반적으로 자경단주의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군대와의 충돌은요,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평범한 남녀들이고 아마도 이스라엘 국방군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로 봉쇄라든지 그들과의 대치 상황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 국민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대다수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느껴집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분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 중에 군인인 사람이 있어서요. 제 말은 제 가족 중 몇 명은 장교로 복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집 식탁에서도 제 증손주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시리아에 있다고 들었어요. 걱정할 거 없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시리아가 한때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는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군대와 정착민들 사이에 대립을 만든다는 건 정말 인위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군인이기도 하고 정착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이 일의 정착민들이요? 결과예요. 이 사건이요. 그리고 저도 그걸 알아요. 보세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당신 가족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복무 참여율이 매우 높고 이스라엘의 영웅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해요. 그리고 이건 그 공동체가 당연히 이게 바로 자랑스러워하는 문제예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지만 그들은 그게 바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정부가 특정 전초기지를 강제로 옮기게 하는 건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다행히도 스모트리치와 이스라엘 카츠 그리고 네타냐후 덕분에 정착민 수가 크게 늘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아직도 B구역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P구역의 정부 소유지에 정착하는 것을 정말로 지지해요. 왜냐하면 10월 7일 과 계속되는 공격들로 인해 오슬로 협정이 존속할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우리는 텔 마을 근처에서 2명이 살해된 공격 소식을 들었어요. 공격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영상과 사진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잖아요. 하이킹을 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하이킹을 하고 있었고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걸 정확히 봤어요. 아무것도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돌을 던졌어요. 돌 던지기는 이제 올림픽 스포츠처럼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빴어요. 네, 아니요. 그보다 더 나빴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서한지부 네, 출신입니다. 그 위협이 실제이며 그들이 직면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정말 웨스트뱅크가 받아들일 수 아닙니다. 있습니다. 좁은 지역입니다. 강에서 바다까지의 주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탄생지는 이 서한 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순한 강둑이 아니라 주요 지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베이트, 베젤입니다. 이곳은 글쎄요, 성경에 저는 나오는 국제적으로 실로입니다. 인정받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물론 그들의 네, 수사에는 알아요. 그런 내용이 하지만 포함되어 제 있습니다. 말은요. 물론 우리가 점유하는 웨스트뱅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죠. 다니엘 네, 레바이스 함께 맞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점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세계가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를 스튜디오로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너슨, 그러니까 지금 서한지구에서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폭력에 대해 말해보죠. 그게 어떻게 정당화되든 아니든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 많은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받고 있습니다. 비판도 많고 심지어 브렛 스티븐스 같은 이들도 유대인 테러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를 항상 옹호해주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책들과 심지어 내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위험성까지 이스라엘이 처한 이런 환경에서 설명해 주세요. 정말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라가 말한 몇 가지에 저도 동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협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측이 협정을 사실상 훼손해 왔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실제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제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많이 건설하고 유명하거나 악명 높은 농장들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농장들은 실제로 땅을 확보하고 C구역과 B구역에서의 불법 아랍 정착촌 확장을 막는 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의 부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법 집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목격한다는 사실 자체가 맞아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경찰과 이스라엘 방위군이 대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한다는 점이 이런 많은 경우에 경찰이 그리고 이건 그렇다는 어떤 겁니다. 이스라엘 의사결정자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과 자경단을 다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주로 경찰을 통한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이스라엘인도 강력히 비난합니다. 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보안군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즉 합법적이고 용감하며 애국적인 시민들까지도 오명을 씌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미지를 그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그들은 그런 데는 자격이 동의하기 없어요. 어렵네요.